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요, 15과, 15소단원, 농부의 지혜, 본문풀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햇살 한 줌 의문문, 시천 열매 맺기, 신중하게 말하기, 이 부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희정승의 이야기입니다. 네, 조선 전기의 명재상 황희의 그 황희가 뭐라 그래야 되지? 네, 벼슬 하기 전인 것 같아요. 벼슬 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겪었던 그런 일화를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네, 내용을 보실까요? 이 내용 보기 전에 설명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지식꽃 피우기 농부의 지혜. 예로부터 우리 선조는 신중한 언행을 중요하게 여겼다. 신중한 언행으로 유명한 황희정승의 일화를 통해서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자, 이유라는 어휘가 나왔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평소 언어 생활을 반성해 보고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배워보자 그랬습니다. 평상시란 뜻이죠. 보통 때 반성, 돌이켜보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런 어휘들이 또 나오게 됐네요. 자, 언어 생활을 반성해보고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배워보자 그랬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요. 본문만 나오고요. 그 설명하는 부분이 없네요. 제가 우선은 다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자, 황희정승이 벼슬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황희가 길을 가다가 농부가 소 2마리를 몰아서 밭을 가는 것을 보고는 농부에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우선 해석을 바로 해서 한번 줄거리를 쭉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본문을 학습하는 게 더 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황희정승이 벼슬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황희가 길을 가다가 농부가 소 2마리를 몰아 밭을 가는 것을 보고는 농부에게 물었다. 이후에 하자 위승고 하니. 자, 2마리 소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아요? 라고 하니까 농부는 대답하지 않고 밭가기를 멈추고 와서 귀에 대고 조그맣게 말하였어요. 차후 승이라 그랬어요. 이 소가 더 나아요. 라고 하였습니다. 황희는 농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하이 부이 상호. 하이 부이 상호. 왜? 무엇 때문에 귀에 대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농부가 대답을 했대요. 수 충물이라도 기심은 여인 동냐라. 자, 여기까지 끊을게요. 비록 동물이라도 그 마음은 사람과 같습니다. 네. 차승즉 피려리니 사후 문지면 영무불평지심호화. 그랬어요. 이 소가 낳은 거면 저 소는 못난 것이니, 그쵸? 당연한 얘기죠. 하나를 낳았다고 하면 다른 하나는 못난 거죠. 그쵸? 못난 것이니 서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한다면, 그쵸? 서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한다면 어찌 불평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거 진짜 되게 가르침을 주는 바가 되게 크죠. 그쵸? 예. 이 말을 듣는 황희는 크게 깨달아 다시는 남의 장단점을 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본문 내용의 제목을요, 보통 우리가 불언장단이라고 합니다. 불언장단. 장단점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그쵸? 자, 보시면 지봉유설. 예. 성호 이익 선생, 성호이 맞나? 아니도. 이수광. 지봉 이수광 선생님이 지은 그런 책이 백과사전적인 전집이 되겠습니다. 지봉유설에 나왔던 이야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제가
줄거리를 쭉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더 자세하게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보실게요. 자, 성독 먼저 들어볼게요. 황희정승이 벼슬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황희가 길을 가다가 농부가 소 2마리를 몰아 밭을 가는 것을 보고는 농부에게 물었다. 이후에 하자 위승고 하니 농부는 대답하지 않고 밭갈기를 멈추고 와서 귀에 대고 조그맣게 말하였다. 차우 승이라 하다. 황희는 농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 다시 물었다. 하이부이 상어오 하니 농부가 대답하였다. 네, 여기까지 앞부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독을 먼저 볼까요? 이후에 하자 위승고 하니 그랬습니다. 차우승이라 하다. 이 소가 더 낫다. 그런 말이죠. 하이브이 상호 하니 무엇 때문에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풀이를 한번 보실까요? 벌써 여기 의문문이 몇 개 나옵니까? 하나, 2개 나오죠. 그쵸? 의문문이 2개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하자 위승고하니 2마리의 소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어느 것이 덜한 말은 없지만 어느 것이 낫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2마리의 소 중에서 어느 것이 낫습니까? 그렇죠? 어느 것이 나을까요? 예. 차우 승이라 이 소가 낫습니다. 지금 이길 승자가 무슨 뜻으로 쓰였다? 낫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낫다, 좋다, 낫다. 이 소가 좋습니다. 라고 하였어요. 자, 무엇 때문에 귀에 대고 말합니까? 무엇 때문에? 어찌하자는 무엇, 써있자는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무엇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죠. 무엇 때문에 귀에다 대고서 말씀하십니까? 서로 말합니까? 상자는 서로 상자인데 서로라는 말을 굳이 해석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귀에 대고 말합니까? 라고 하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실 겁니다. 그쵸? 자, 이제 2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성독 다시 들어볼게요. 수 충물이라도 기심은 여인 동야라. 차승즉 피열이니 사우 문지면 영무불평지 심호와 하다. 이 말을 들은 황희는 크게 깨달아 다시는 남의 장단점을 말하지 않았다. 자,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한번 도금을 볼까요? 네, 수충물이라도 기심은 여인 동야라. 여인 동야라. 차승즉 피열이니 사우 문지면 영무 불평지 심호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예. 보시겠습니다. 풀이. 비록 가축이라도, 자, 비록 숫자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란 뜻입니다. 그래서 토가 뭐가 붙었다? 이라도 토가 붙었죠. 그쵸? 이라도라는 토가 붙었죠. 기심은, 그 마음은, 그럼 그 기자가 가리키는 건 뭡니까? 그 기자가 가리키는 것은 충물이 되겠죠. 바로 앞에 충물. 그 마음은 여인 동야라. 사람과 같습니다. 자, 어조사 야자는 마침표 역할을 한다 얘기했습니다. 종결사입니다. 종결사. 여인 동야. 사람과 같습니다. 차승즉 피어리니 이것이 나으면 곧 저것은 못한 것이다. 맞는 얘기죠. 이게 낫다고 얘기하면 다른 건 당연히 못난 게 되는 거죠. 차승즉 피어리니 이것이 나으면 저것은 못한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나으면 저것은 못한 것이다. 고측자는 뭐뭐 하면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마지막 사우문지면 영무 불평지 심호하다 그랬습니다. 자, 하여금 사자가 나왔습니다. 하여금 사자가 나오면 그 문장의 의형은 사동형이 됩니다. 사동형. 사동문. 의문문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동문이 되겠죠. 그렇죠? 이 하여금 사자가 사동을 나타내는 거죠. 뭐 누구누구로 하여금 무엇 하게 하다. 영어의 사역동사랑 비슷한 용법입니다. 자, 소로 하여금
사후 문지면 서로 하여금 그 내용을 그것을 듣게 한다면 그런 말이죠. 서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한다면 그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 지자가 가리키는 내용이 뭘까요? 그것 지자가 서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한다면 뭘까요? 차우승이 되겠죠. 차우승. 그쵸? 이 그것 지자는 뭐가 됩니까? 이 그것 지자는 앞에 있었던 차우승 세 글자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한자로 멋지게 써야 되는데 지금 마우스로 쓰는 거라서 좀 죄송합니다. 네, 글씨가 그렇게 좋지 않죠. 서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한다면 이소가 낫다라는 말을 듣게 한다면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소가 듣게 한다는 이소가 낫다는 그 말을 듣게 한다면 영 어찐 영자예요. 어찐 영인데 문장 맨 앞에 왔어요. 음이 뭐가 됐어요? 영이 됐어요. 영. 아이고. 영이 됐죠. 영. 영 어찌 무불평지시무와 없겠습니까? 어찌 없겠습니까? 무불이 같이 나왔죠?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자 해석 잘 보세요. 어찌 없겠습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불평지심이 없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불평지심 불평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어조사 호자는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사예요. 그렇죠? 물음표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 불평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불평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단 얘기죠. 자, 여기 갈지자는 지시대명사예요. 뒤에 있는 지는 뭐예요? 뭐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예, 갈지자 잘 보셔야 됩니다. 앞에 지는 그것, 뒤에 지는 뭐뭐 하는 이런 뜻으로 쓰였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할까요? 마지막 문장. 자, 서로 하여금 그 내용을 듣게 한다면, 그 내용은 차우승, 이소가 낫다, 그 말을 듣게 한다면, 어찌 불평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한 번 더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꼭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풀이 볼까요? 본문풀이 보시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이제 옆에 도움말 되게 중요하죠? 하자, 어느 것, 승, 낫다, 하이, 무엇 때문에. 그렇죠? 자, 수는 비록 뭐뭐라도 여는 뭐뭐와 또는 뭐뭐와 뭐뭐과 이렇게 되죠. 지금 뭐뭐 하면 사는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이제 사역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무호 어찌 뭐뭐함이 없겠는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사후 문지할 때 앞에 있는 지는 그것이고요. 뒤에 있는 지는 뭐뭐 하는으로 지금 풀이가 되어 있죠.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네, 영은 문장 앞에서 영으로 발음한다. 이것도 잘 보시고요. 자, 지복유술이라는 책은 뭐다? 조선 중기학자 이수광이 편찬한 백과사전적인 문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중기라고 되어 있죠? 이수광의 지복유설은 거의 실학의 선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사파도 보세요. 사파. 흑우하고 황소하고 같이 이제 밭을 갈고 있죠. 그쵸? 예. 둘 다 귀엽게 생겼네요, 아주. 근데 농부가 지금 황희한테 귀를 대고서 쏙닥쏙닥 거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본문이었습니다. 자, 본문 보셨고요. 다음 장 볼게요. 자, 햇살 한 줌 내용 나옵니다. 의문문이라고 되어 있죠. 의문문. 자, 의문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햇살 한 줌, 의문문. 하자 위승. 어느 것이 낫습니까? 하이 부이 상어. 무엇 때문에 귀에 대고 말합니까? 위 두 문장은 말하는 사람이 질문을 통해 듣는 사람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장을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위에서는
하가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소리내어 읽을 때는 문장의 끝을 올려 읽음으로써 말하는 의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네, 설명자 들으셨죠? 이 문장은 말하는 사람이 질문을 통해 물어보고 답하는, 질문, 둘 다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볼 질, 물어볼 문. 네, 질문을 통해 듣는 사람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장은 의문문이라고 한다. 위에서는 어찌하자가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소리내어 읽을 때에는 문장의 끝을 올려 읽음으로써 말하는 의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하자 위승, 하이브의 상어 이런 식으로 올려 하이브의 상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충하겠어요. 질문은 알고자 하는 말을 얻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요구는 받아야 할 것을 필요에 의하여 달라고 청하는 것 또는 그 청을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의문문이 나왔습니다. 이 의문문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실천 열매 맺기 오늘 이 부분까지 진행하고 마칠 예정입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말하기 내용 듣겠습니다. 실천 열매 맺기. 신중하게 말하기.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친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아래 학생들의 이야기를 보고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믿었던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제 험담하는 것을 들었어요. 게다가 제가 하지 않은 일까지 보태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한 적이 있어요. 저는 말할 때 습관적으로 비속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친구에게 나쁜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닌데 가끔 오해를 받아서 곤란한 경험이 있었어요. 재미를 위해서 친구들끼리 많이 놀려요. 놀려서 더 친해지는 것 같다고 하지만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친구의 농담이 진심일까 걱정되기도 해요. 난 이 얘기 듣고서 왜 이렇게 찔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이 여학생이든 남학생 둘이 얘기든 진짜 왜 이렇게 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그렇죠? 우선은 여기 나오는 단어들 먼저 보충을 볼까요? 자, 친구,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을 친구라고 합니다. 친할 친해 오래의 구자죠. 네. 친구라는 단어 떠올렸을 때 좀 따뜻함을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지만 아무튼 되게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상처. 첫 번째, 몸을 다쳐서 부상을 입은 자리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피해를 입은 흔적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실망. 희망이나 명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는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몹시 상하는 걸 얘기하죠. 실망. 그 다음에 오해.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아는 거고요. 또는 그런 해석이나 이해를 오해라고 합니다. 많이들 살면서 많이 생기죠. 진심,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을 얘기하죠. 자, 이런 어휘들이 나왔었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재험담하는 거 들었어요. 믿었던 친구가 그러면 타격이 좀 있죠. 그죠? 예. 타격이 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는 말할 때 습관적으로 비속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제가 좀 그래요. 제가 지금 일하는 학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남중이라서 남학생들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제 친근함을 내세우기 위해서 가끔 비속어를 쓸 때가 있는데 교원 평가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선생님 좀 욕 좀 하지 욕 좀 그만하세요. 뭐 그런 비속어 좀 그만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성은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뿐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제 등교를 잘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학생들이 만약에 또 등교를 잘 하고 그러면은 저도 이제 습관을 좀 고쳐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이 찔리네요. 네. 세 번째, 재미를 위해서 친구들끼리 많이 놀려요. 놀려서 더 친해지는 것 같다고 하지만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친구들 많이 놀려서 저도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배로 갚아주는 것 같아요. 친구를 많이 놀려서 친구만 올린 적도 있고 그런데
다행히 저는 이제 울리고 나서 바로 사과하고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얘기 변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친구 사이가 흐트러진 거는 좀 없었습니다.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예. 아무튼 이거 말을 신중하게 하는 이유 알겠죠? 왜 그럽니까? 이거 그렇죠? 예. 당연히 어, 말을 신중하게 해야죠.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죠. 그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모든 별로 해결 방안을 찾아 발표해보자. 모든 수업할 때 하면 좋겠네요. 그쵸? 예시를 보면 모든 실수는 배려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도록 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이런 이유들을. 자, 세 번째 보세요. 자기 점검표를 통해 나의 언어 생활 태도를 점검해 보자 그랬습니다. 아, 이거 정말 또 찔리네요. 그쵸? 자, 이렇게 점검표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말할 때 짜증을 내지 않는다. 저 좀 짜증 좀 덜 내요. 그 다음에 친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 귀담아 들어요. 맞아요. 근데 가끔 멍 때릴 때가 있어요. 그죠? 세 번째. 말할 때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다라고 해야겠습니다. 이거는 좀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말 실수 때문에 친구와 다툰 경험이 없다. 다투나기보다는 오해가 생겨서 사과한 적은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생활 때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합니다. 본문이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따로 말씀하세요. 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의문문 신정의 말하기까지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휘력 가꾸기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보시면 해결시야 터뜨리기 세 문제가 나오네요. 여기까지 하고 15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휘력 가꾸기하고 해결시야 터뜨리기 나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